런던의 북쪽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손흥민의 호화로운 저택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화려한 조명으로 빛났다. 토트넘 호스퍼의 세계적인 스타 선수인 그는 치열한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땀에 젖은 운동복을 벗으며 거실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런던의 흐린 하늘을 바라보았다. 짙은 구름이 몰려오며 비가 올 기미를 보였다. 평소라면 그는 다음 경기의 전술을 검토하거나 팀 동료들과 전략을 논의하며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바로 그의 가정부 마리아 델가도였다. 마리아는 지난 6개월 동안 손흥민의 집을 관리해왔다. 그녀는 조용하고 성실했으며 늘 7시 30분 정각에 나타나 집을 완벽히 정리한 뒤 오후 4시에 떠났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었다. 매주 수요일 그녀는 정확히 오후 3시에 일을 마치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가는지,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그녀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손흥민도 점점 그녀의 규칙적인 행동에 호기심이 생겼다. 그녀는 왜 그렇게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걸까? 무엇이 그녀를 매주 같은 시간에 집 밖으로 몰아내는 걸까? 오늘도 수요일이었다. 손흥민은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다음 경기 상대팀의 데이터를 훑어보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자꾸만 마리아가 일하는 부엌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늘 그렇듯 조용히 접시를 닫고 바닥을 쓸며 묵묵히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동작은 기계처럼 정확했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묻어났다. 손흥민은 문득 그녀가 집에서 일할 때와는 다른 미묘한 표정을 짓는 순간들을 떠올렸다. 문을 나서기 직전에 보이던 그 눈빛, 마치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손 선수님, 지금 나가도 괜찮을까요? 마리아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그녀는 이미 낡은 파란색 재킷을 입고 어깨에 간단한 가방을 메고 있었다. 손흥민은 시계를 확인했다. 정확히 3시였다. 물론이죠, 마리아. 내일 봬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가 문 쪽으로 걸어가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붙였다. 잠깐만요, 마리아. 비가 올 것 같은데 우산 필요하지 않나요?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마리아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선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빠르게 문을 나섰다. 그녀의 발소리가 복돼서 멀어지며 희미해졌다. 손흥민은 다시 유리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스마트폰은 책상에 놓여 있었고 코칭 스태프와 동료들로부터 온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다음 경기의 전술, 스폰서 미팅, 팬 이벤트 일정, 세계적인 축구 스타의 삶은 늘 분주했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집어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고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테슬라나 스포츠카 대신 눈에 띄지 않는 회색 폭스바겐을 골랐다. 그냥 그녀가 어디 가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차를 몰았다. 비가 오는데 안전하게 가는지 확인하는 것뿐이야? 좋은 고용주로서 하는 행동이지. 그러나 속으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마리아 델가도는 그를 당황하게 만드는 퍼즐이었다. 그리고 손흥민은 퍼즐을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가 긴 진입로를 빠르게 걸어 내려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그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차를 몰았다. 마리아가 23번 버스에 오르자 그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버스는 런던의 부유한 지역을 벗어나 점점 더 소박한 동네로 들어갔다. 고급 저택들은 점차 작고 오래된 주택으로 바뀌었고
거리는 더 좁아졌다. 손흥민은 자신이 이런 동네에 와본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늘 화려한 경기장과 고급 호텔, 스폰서 행사장 같은 곳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곳은 그의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다. 15분 후 마리아는 버스에서 내려 다른 버스로 갈아탔다. 손흥민은 자율주행 기능을 켜놓고 그녀를 놓치지 않도록 주에 깊게 따라갔다. 그는 문득 자신이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철저한 신원조회를 통과했고 훌륭한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상은 그녀가 가족이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심지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조차 그는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집에서 매일 일하며 그의 사적인 공간에 들어왔지만 그녀 자신은 완전히 미스터리였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곳은 런던의 부유한 지역과는 다른 세계였다. 아파트 건물들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상점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다. 거리에는 아이들이 작은 콘크리트 마당에서 놀고 노인들이 계단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리아는 3번째 버스에서 내려 좁은 거리를 따라 빠르게 걸어갔다. 손흥민은 차를 세우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뒤 후드를 올리고 그녀를 따라갔다.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는 검은색 스웨트 셔츠로 얼굴을 가리며 익명성을 유지하려 했다. 그녀가 갑자기 2개의 낡은 아파트 건물 사이로 꺾어 들어가자 손흥민은 그녀를 놓칠까봐 걸음을 재촉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숨을 멈췄다. 눈앞에는 작지만 생기 넘치는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회색 콘크리트 벽 사이에 숨겨진 마치 꿈속의 장소 같았다. 높은 화단에는 채소와 꽃이 가득했고 손으로 그린 간단한 표지판이 각 구역을 표시하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폐자재로 만든 온실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리아가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은 마치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 환호하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마리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의 집에서 늘 조용하고 예의 바르던 그녀는 여기서 자유롭게 웃으며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무릎을 굽히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손흥민은 벽에 몸을 붙이고 서서 자신이 이 장면에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깨달았다. 이곳은 분명 마리아의 사적인 삶, 그녀에게 소중하고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그의 부와 명성은 이곳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한 소년이 휠체어를 타고 마리아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따뜻하게 그를 끌어안았다. 7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색색의 컵에 레미그퍼 갤론에 담아 나눠주기 시작했다. 두 10대 소녀가 작은 창고에서 정원 도구를 꺼내오자 마리아는 어린아이들을 그룹으로 나눴다. 오늘은 우리 토마토 모종이 어떻게 자랐는지 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손흥민이 숨어 있는 곳까지 들려왔다. 우리가 심었을 때 얼마나 작았는지 기억나죠? 토마토가 크고 튼튼하게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햇빛, 한 어린 소녀가 외쳤다. 물, 다른 아이가 소리쳤다. 그리고 많은 사랑. 마리아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 보였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지만 정원에 있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그들은 함께 식물을 점검하고 잡초를 뽑고 퇴비를 뒤섞었다. 손흥민은 마리아가 그룹 사이를 오가며 아이들에게 콩식물을 지지대에 고정하는 법을 보여주고 한 노인에게 관계 라인을 조정하는 법을 설명하며 상추 잎에서 해충을 검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손흥민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뛰는 축구 선수였다. 그는 수십만 관중 앞에서 골을 넣고
전 세계 팬들의 환호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 숨겨진 정원에서 가정부가 아이들에게 채소를 기르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자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이곳은 무엇일까? 왜 마리아는 매주 이곳에 오는 걸까? 그리고 왜 그녀는 그의 100만 파운드짜리 저택에서보다 여기서 더 살아있는 듯 보이는 걸까? 비는 그의 스웨트 셔츠를 적셨고 값비싼 운동화는 진흙으로 엉망이 되었다. 전동 소리에 그는 깜짝 놀랐다. 어느새 그는 거의 30분 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아이들은 이제 PVC 파이프와 방수포로 만든 임시 대피소 아래로 모여들었다. 비가 쏟아지는데도 정원 수업은 계속되었다. 마리아는 작은 화이트보드에 무언가를 그리며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몸은 차가워졌고 물이 목덜미로 흘러내렸다. 이성적인 부부는 이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를 준비해야 했고 스폰서와의 미팅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리아를 따라온 것은 충동적인 행동이었고 이제 호기심은 충족되었다. 하지만 그는 발을 떼지 못했다. 그때 안경을 쓴 작은 소년이 그를 발견했다. 아이는 마리아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손흥민이 서 있는 방향을 가리켰다. 마리아가 돌아보았고 멀리서도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손 선수님, 그녀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손흥민은 순간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건 터무니없는 행동이었다. 그는 어색하게 앞으로 나섰다. 비가 그의 얼굴에서 뚝뚝 떨어졌다. 안녕 마리아, 그는 멋쩍게 말했다. 멋진 정원이네요. 아이들은 이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이 이상한 억양으로 반복되었다. 이곳, 그의 세계와 멀리 떨어진 동네에서도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았다. 축구 선수야, 한 소년이 큰 소리로 말했다. 토트넘의 손흥민, 또 다른 아이가 덧붙였다. 마리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빠르게 손흥민에게 다가와 아이들과 그 사이를 막아섰다. 선수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건가요? 그녀가 낮고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손흥민은 젖은 머리를 손으로 훑었다. 따라왔어요. 그는 솔직히 말했다. 매주 수요일에 어디 가는지 궁금했어요. 방해하려던 건 아니에요.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한순간 그는 그녀가 그 자리에서 일을 그만둘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떤 고용주가 가정부를 미행한단 말인가? 저를 따라왔다고요? 그녀가 천천히 되풀이했다. 집에서부터요? 네. 그는 부정할 이유가 없었다. 미안해요. 부적절했어요. 레모네이드를 나눠주던 나이든 여성이 다가와 손흥민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마리아, 괜찮아. 이 남자 아는 사람이야?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 고용주예요. 바스케스 부인. 손흥민 선수님, 이쪽은 엘레나 바스케스 부인입니다. 이 정원 옆 아파트 건물의 주인이세요. 바스케스 부인의 눈이 커졌다. 손흥민? 그 축구 스타? 맞아요. 손흥민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그냥 젖어서 정신없는 호기심 많은 고용주일 뿐입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터무니없어요. 바스케스 부인이 단호히 말했다. 옷이 다 젖었잖아요. 대피소 아래로 와요. 그가 반박하기도 전에 바스케스 부인은 그의 팔을 잡고 방수포 대피소로 이끌었다. 마리아는 여전히 경계하는 표정으로 따라왔다. 아이들은 손흥민을 위해 자리를 내주었고 그는 작은 플라스틱 의자와 아이들 크기의 정원 도구들 사이에서 터무니없이 크게 느껴졌다. 여러분, 마리아가 전문가다운 침착함을 되찾으며 말했다. 이분은 손흥민 선수님입니다.
오늘 우리 정원을 방문하셨어요. 아이들이 수줍게 안녕이라고 인사했다. 앞니가 빠진 밝은 눈의 소녀, 자라가 손을 높이 들며 미친 듯이 흔들었다. 자라, 무슨 일이니? 마리아가 물었다. 정말 축구 선수 맞아요? 토트넘에서 뛰는 그 손흥민? 자라가 손흥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맞아. 손흥민은 그녀의 대담함에 놀라며 대답했다. 제 오빠 제 머리 말했어요. 선수님이 세계 최고의 골잡이라고. 진짜로 매일 골 넣어요? 어른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긴장이 조금 풀렸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매일은 아니야, 자라.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아이들의 호기심은 점점 커졌다.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어요? 경기장에서 넘어져 본 적 있어요? 축구공은 얼마나 세게 찰 수 있어요? 집이 몇 개예요? 진짜 엄청 부자예요? 마리아가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려 했지만 손흥민은 그들의 거침없는 질문이 즐거웠다. 이 아이들은 기자들이 너무 세련되게 포장해서 묻지 못하는 질문을 던졌다. 정원 모임은 어느새 유명 축구 선수와의 즉석 퀘스치오 엔디에로 변했다. 비와 진흙, 처음의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즐기고 있었다. 1시간이 지나 비가 잦아들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오기 시작했다. 손흥민이 이 작은 정원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마리아는 어색하게 사람들을 소개하며 손흥민이 그냥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원이 비워지자 손흥민은 방수포를 접고 흩어진 도구를 모으는 일을 도왔다. 마리아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일했지만 긴장한 기색이 느껴졌다. 마리아,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따라온 거 이상하고 사생활을 침범한 행동이었어요. 그녀는 삽을 창고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대답했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선수님? 물론이죠. 이 정원은 저와 이곳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해요. 이 동네 아이들과 가족들은 가진 게 많지 않아요. 근처 유일한 식료품 가게가 작년에 문을 닫았고 이곳은 이제 푸드 데저트라고 불려요. 우리는 여기서 식물뿐 아니라 희망과 기술, 공동체를 키우고 있어요.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이걸 선수님께 말하지 않은 건 우리의 세계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거나 관심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의 진심이 담긴 말은 예상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다. 이해하고 싶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곳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축구 질문으로 불편하게 하지 않을게요. 그날 오후 처음으로 마리아가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 배는 이미 떠난 것 같네요, 선수님. 하지만 좋아요. 우리 작은 정원을 보여드릴게요. 그들은 채소가 가지런히 심어진 화단 사이를 걸었다. 손흥민은 자신이 오늘 런던을 가로질러 온 것 이상으로 멀리 여행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도시 안에 이런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리고 이 뜻밖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손흥민은 다음 수요일 오후 다시 그 정원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마리아를 미행하는 대신 직접 차를 몰고 갔다. 그는 화려한 스포츠카 대신 여전히 눈에 띄지 않는 회색 폭스바겐을 선택했다. 트렁크에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정원용 장갑이 가득 담긴 가방이 실려 있었다. 지난주 비에 젖은 채 정원을 처음 발견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곳에서 마리아가 보여준 전혀 다른 모습,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웃으며 일하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 그의 마음에 깊이 박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은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다. 다만 그 정원이 단순한 채소밭 이상의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런던의 북쪽 고급 주택가를 벗어나 점점 더 소박한 동네로 들어가면서 손흥민은 다시금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지난주 비가 오던 날 그는 이곳이 자신의 일상과 얼마나 동떨어진 곳인지 실감했다. 경기장, 스폰서 행사, 팬들과의 만남으로 가득한 그의 삶은 이곳의 좁은 거리와 낡은 아파트 건물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이곳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아니, 적어도 그 가능성을 느꼈다. 정원 입구에 도착하자 그는 차를 세우고 잠시 망설였다. 지난번 방문은 우연이었고 그의 존재는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오늘은 어떤 반응을 마주하게 될까?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청바지와 낡은 티셔츠, 그리고 지늘개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부츠를 신었다. 지난번 비에 망가진 값비싼 운동화를 교훈 삼아 준비한 옷차림이었다. 그는 트렁크에서 장갑 가방을 꺼내 들고 정원으로 들어섰다. 미스터 축구선수, 다시 왔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그의 귀를 파고들었다. 자라였다. 그녀는 따은 머리를 흔들며 뛰어와 그의 앞에 멈춰 섰다. 그녀의 밝은 미소는 지난주 비에 젖은 정원에서도 빛났던 바로 그 미소였다. 마리아 선생님이 오실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수님은 경기랑 팬 미팅이랑 엄청 바빠서요. 손흥민은 자라의 순수한 열정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존재는 이 낯선 장소에서 즉시 편안함을 주었다. 약속했잖아, 자라. 그리고 이걸 가져왔어. 그는 장갑 가방을 들어 올렸다. 지난번에 몇몇 사람들이 장갑 없이 일하는 걸 봤거든. 자라가 가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와, 이거 다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진짜 다 가져왔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원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줄 거야. 사이즈도 다양하게 준비했어. 손흥민이 대답했다. 자라는 그의 손을 잡아 끌며 정원 안으로 들어갔다. 가요. 제 토마토가 일주일 만에 얼마나 컸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녀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다. 손흥민은 그녀의 작은 손에 이끌려 정원 중심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의 소리가 멈췄다. 정원에서 일하던 어른들과 아이들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호기심,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의심이 섞인 시선들이었다. 손흥민은 순간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마리아가 다가왔다. 그녀는 손흥민의 집에서 입던 단정한 옷 대신 낡은 청바지와 잔디 대신 음식을 키워요라는 문구가 적힌 베이드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흙을 닦으며 약간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손 선수님, 정말 오셨어요. 약속했잖아요. 손흥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여기선 그냥 흥민이라고 불러주세요. 선수님은 너무 격식차잖아요. 마리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흥민 씨. 그럼 모두에게 제대로 소개해야겠네요. 그녀는 정원 중앙으로 그를 데려갔다. 약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지난주 비 오던 날보다 더 많은 인원이었다. 여러분, 마리아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분은 손흥민 씨예요. 지난주 우리 정원을 방문하셨죠. 오늘은 우리와 함께 일하려고 오셨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흥민 씨는 제 고용 주세요. 저는 그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해요. 그 말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손흥민은 사람들의 표정에서 수많은 질문을 읽을 수 있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왜 이곳에? 그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 그는 어색함을 덮으려 장갑 가방을 들어 올렸다. 장갑 가져왔어요. 필요하신 분들께 드리려고요. 사이즈별로 있어요. 바스케스 부인이 앞으로 나서며 긴장을 풀어주었다. 그거 참
생각 깊은 선물이네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맨손으로 일하다 손에 물집이 생기거든요. 그녀는 가방을 받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장갑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휠체어를 탄 제멀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지난주보다 더 밝았다. 수경재배 시스템 설계에 대해 생각해 보셨어요? 그가 물었다. 손흥민은 당황하며 눈을 깜빡였다.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멀의 얼굴이 살짝 무너졌다. 아, 제 머릿속에서 물어봤나 봐요. 지난주 내내 그 생각만 했거든요. 우주정거장 같은 시스템을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손흥민은 제멀의 당연한 듯한 태도에 미소를 감췄다. 그럼 지금이라도 말해줘. 어떤 아이디어야? 같이 고민해볼까? 제멀의 눈이 커졌다. 진짜요? 제 아이디어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당연하지. 그래서 다시 온 거야. 손흥민이 진심으로 대답했다. 제멀이 수직 재배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자 다른 정원 멤버들은 서서히 각자의 일로 돌아갔다. 하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한 키 큰 남성이 회색이 섞인 머리를 하고 다가왔다. 그는 손흥민을 노골적으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그가 굳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자라의 아빠죠. 우리 딸이 지난주부터 당신 얘기만 하더군요. 달에서 토마토를 키울 거라는 축구 스타라고. 손흥민은 그의 손을 맞잡았다. 달에서 토마토를 키우는 건 자라의 아이디어였어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데이비드는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이었다. 마리아가 당신이 돕고 싶다고 했다던데. 우리는 자선이 필요 없어요, 손 선수. 여기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요. 자선이 아니에요.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배우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는 정원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도시 한복판에서 음식을 기르고 제한된 자원으로 지속 가능한 무언가를 만드는 법. 그건 제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비슷해요. 여기엔 제가 모르는 지식이 있어요. 데이비드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배우고 싶다면 퇴비 작업부터 시작합시다. 무겁고 힘든 일이에요. 앞장서세요. 손흥민이 즉시 대답했다. 다음 1시간 동안 손흥민은 데이비드와 함께 썩어가는 식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삽으로 뒤섞었다. 뜨겁고 김이 나는 퇴비 더미는 결국 비옥한 토양으로 변할 것이었다. 작업은 신체적으로 힘들었고 곧 손흥민은 셔츠가 땀으로 젖어들었다. 새 장갑을 꼈음에도 손에 흙이 묻었다. 이런 일은 익숙하지 않겠죠? 데이비드가 무거운 삽질을 하다 숨을 고르며 말했다. 네. 손흥민이 숨을 몰아쉬며 인정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퇴비 작업이 끝날 무렵 처음의 어색함은 조금씩 사라졌다. 다른 정원 멤버들이 하나둘 다가와 질문을 던졌다. 어떤 이는 정원에 관한 질문이었고 어떤 이는 그의 축구 경력에 대한 것이었다. 자라는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의 곁을 맴돌며 자신의 토마토 구역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알아요, 흥민 씨.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다. 지난주엔 당신이 유명해서 말 걸기가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다. 이제 그냥 정원 일을 잘 모르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녀가 재빨리 덧붙였다. 제가 가르쳐 줄게요. 손흥민은 그녀의 솔직한 평가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 말에 묘하게 감동받았다. 고마워, 자라. 너한테 배우고 싶어. 오후가 진행되면서 손흥민은 이곳에서 점점 더 편안해졌다. 여기서 아무도 그에게 돈이나 명성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이 원하는 건 그의 노동과 관심뿐이었다.
그는 자라 옆에서 무릎을 꿇고 토마토 덩굴을 지지대에 묶는 법을 배웠다. 그의 손은 축구공을 다루는 데 익숙했지만 연약한 식물을 다루는 데는 서툴렀다. 이건 조심해야 해요. 자라가 어린 덩굴을 가리키며 지시했다. 아직 아기예요. 엄청 부드럽게 해야 해요. 손흥민은 순순히 그녀의 지시에 따라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게 덩굴을 지지대에 묶었다. 이렇게 그가 물었다. 자라가 그의 작업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해요. 점점 잘하네요. 미스터 흥민. 그녀는 축구 선수라는 별명을 버리고 미스터 흥민으로 부르기로 타협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니 손흥민은 그게 전혀 거슬리지 않았다. 정원 작업은 계속되었고 손흥민은 필요한 곳곳에서 도왔다. 그는 디에고와 함께 관계용 도랑을 팠고 하비에르와 함께 토양을 섞었으며 바스케스 부인과 함께 이른 상추를 수확했다. 새로운 작업마다 그는 질문을 던졌고 그들의 답변을 주에 깊게 들었다. 이 사람들은 공학 학위는 없었을지 몰라도 책이나 연구실에서는 찾을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마리아는 주간 정원 회의를 위해 모두를 불렀다. 손흥민은 자신이 참석해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제멀이 그를 손짓으로 불렀다. 이제 정원 멤버예요, 흥민 씨. 회의에 와야죠. 소년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손흥민은 나무 벤치에 앉아 회의에 동참했다. 마리아는 중앙에 클립보드를 들고 서 있었다. 그의 집에서 보던 조용한 가정부와는 달리 그녀는 자신감과 권위로 가득했다. 먼저 우리 새로운 정원 멤버를 환영합시다. 그녀가 손흥민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 사이에서 정중한 환영의 소리가 퍼졌다. 이제 업데이트 시작할게요. 마리아가 말을 이었다. 3번 화단의 브로콜리에 진딧물이 생겼어요. 해결 방법 있나요? 비눗물 스프레이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소피아가 외쳤다. 마늘로 더 강한 방충제를 만들 수 있어요. 한 노인이 제안했다. 마리아는 클립보드에 메모를 적었다. 좋아요. 다음으로 이번 달 물값이 올랐어요. 시에서 요금을 또 인상했어요. 걱정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손흥민은 몇몇 사람들이 불안한 눈길을 주고받는 것을 눈치챘다. 얼마나 올랐나요? 데이비드가 물었다. 15%요. 마리아가 대답했다. 이번 달은 제가 냈지만 제가 도울게요. 손흥민이 즉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그는 말을 꺼낸 것을 후회했다. 데이비드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린 자선이 필요 없어요. 자선이 아니에요.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기에 합류했으니 저도 기여해야 하죠. 다들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모두가 할 수 있는 걸 기여해요. 씨앗이나 도구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시간과 기술을 주는 사람도 있죠. 저는 돈이 있어요. 손흥민이 간단히 말했다. 그게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맞아요. 바스케스 부인이 나섰다. 제머리 머리를 기여하고 소피아가 해충 퇴치법을 기여한다면 흥민 씨가 가진 걸 기여하는 게 뭐가 문제죠? 돈도 도구 중 하나예요. 긴장이 약간 풀렸지만 데이비드는 여전히 불편해 보였다. 회의 끝나고 논의합시다. 마리아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다른 정원 업무로 넘어갔다. 손흥민은 조용히 앉아서 작물 순환, 퇴비 필요량, 씨앗, 보존, 워크숍 계획에 대한 논의를 들었다. 회의는 조직적이고 효율적이었으며 나이나 전문성에 상관없이 모두의 의견이 존중되었다. 그의 축구팀 초기 시절 관료주의와 위계가 자리 잡기 전의 회의가 떠올랐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도구를 정리하며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방수포를 접고 양동이를 쌓으며 마리아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느꼈다. 흥민 씨, 그녀가 도구 창고 문을 닫으며 다가왔다. 지난주에 오셨을 때 다시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부유한 사람들은 보통 잠깐 들러 기부하고 사진 찍고 사라지거든요. 손흥민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흙 자국을 남겼다. 그게 제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솔직히 말했다. 오늘 열심히 일했어요. 솔직히 집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했죠. 여긴 달라요. 손흥민은 스스로 깨닫는 순간 놀랐다. 집에선 전술 분석이나 화면을 들여다보는 일을 해요. 하지만 이건 그는 흙 묻은 옷과 손을 내려다 보았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져요. 마리아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다음 주에도 오고 싶다면 환영이에요. 하지만 경고할게요. 이 정원에 합류하면 이 사람들은 당신을 가족으로 여기게 돼요. 가족은 지겨워졌다고 사라질 수 없죠. 그 말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걸렸다. 손흥민은 자신의 스케줄을 떠올렸다. 경기, 훈련, 스폰서 미팅, 팬 이벤트. 이 작은 정원과 이 사람들에게 정말 헌신할 수 있을까? 대답하기 전에 자라가 달려왔다. 미스터 흥민! 깜빡했어요. 그녀는 작은 종이 봉투를 그의 손에 쑤셔 넣었다. 제 토마토예요. 흥민 씨가 도와줬으니까 맛봐야죠. 자라의 기대 어린 시선 아래 손흥민은 체리 토마토 하나를 입에 넣었다. 달콤하고 새콤한 맛이 강렬하게 퍼졌다. 슈퍼마켓 토마토와는 전혀 달랐다. 이거 대단해. 그가 진심으로 놀라며 말했다. 달에서 키운 토마토 아니야? 자라가 까르르 웃었다. 바보 같아요. 그냥 흙이랑 사랑으로 키운 거예요. 나머지도 먹어봐요. 손흥민이 남은 토마토를 즐기는 동안 데이비드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떠나기 전 마리아가 접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이게 뭐예요? 그가 물었다. 정원 물품 목록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진지하게 기여하고 싶다면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금도금삽이나 멋진 관계 시스템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기본적인 것들만. 손흥민은 목록을 훑어보았다. 씨앗, 흙, 화단, 수리용 목재, 새는 호스를 교체할 새 호스. 간단한 목록이었다. 알겠어요. 그가 종이를 주머니에 넣으며 약속했다. 그리고 마리아, 오늘 저를 받아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받아준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받아준 거죠. 그녀는 남아있는 정원 멤버들, 특히 손을 흔드는 아이들을 가리켰다. 저한테 감사하지 마세요. 저들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손흥민의 근육은 낯선 육체 노동으로 욱신거렸다. 그의 비싼 차 안은 정원의 흙으로 얼룩졌고 어시스턴트로부터 그가 오후 내내 어디 있었는지 묻는 5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자라의 토마토에 대한 기쁨, 제멀의 똑똑한 아이디어,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낸 단순한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축구골을 넣는 짜릿함과는 다른 더 깊은 만족감이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 정원이 단순한 채소밭이 아니라는 것을. 그곳은 사람들의 꿈과 재능, 그리고 그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가 얽힌 곳이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런던의 하늘이 다시금 어두워졌다. 며칠 전부터 날씨 예보는 강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지만
손흥민은 정원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그 심각성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는 매주 수요일 오후를 이곳에서 보내는데 익숙해졌다. 자라의 토마토, 제멀의 수경재배 아이디어, 마리아의 조용한 지도력, 그리고 정원 멤버들의 따뜻한 공동체는 그의 일상에 새로운 리듬을 더했다. 하지만 오늘 정원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공기에는 긴장이 감돌았고 사람들은 평소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화단을 점검하고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흥민 씨, 오늘 좀 바빠요. 마리아가 그를 맞이하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걱정이 묻어났다. 폭풍이 온대요. 최대한 많이 수확하고 날아갈 만한 것들은 고정해야 해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갑을 꼈다. 어떻게 도울까요? 그는 이미 정원의 일원처럼 행동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지난 몇 주간 그는 퇴비를 뒤섞고 관계 도랑을 파고 자라의 토마토를 지지대에 묶는 법을 배웠다. 이제 그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이곳의 일부였다. 디에고와 함께 화단을 덮을 방수포를 준비해 주세요. 마리아가 지시했다. 그리고 자라가 토마토를 수확하는 걸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손흥민은 즉시 디에고를 찾아갔다. 건설 노동자인 디에고는 정원의 관계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다. 그는 이미 나무 말뚝과 로프를 준비하며 화단을 보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동네는 배수가 잘 안 돼요. 디에고가 손흥민에게 설명했다. 폭우가 오면 저 위 아파트 건물에서 물이 내려와 여기로 몰려요. 예전에 화단 몇 개가 통째로 떠내려간 적도 있어요. 손흥민은 그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다. 이 정원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이곳에서 자란 채소는 20가구 이상의 가족에게 필수적인 식량이었다. 그는 자라를 찾아 그녀의 토마토 구역으로 갔다. 자라는 이미 작은 바구니를 들고 열심히 익은 토마토를 따고 있었다. 미스터 흥민! 그녀가 그를 보자 반갑게 외쳤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평소보다 약간 흐렸다. 폭풍이 와도 제 토마토는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지킬 거야. 손흥민이 그녀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와 함께 토마토를 수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손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이 토마토들은 진짜 대단해, 자라. 달에 가져가도 잘 자랄 거야. 그 말에 자라가 까르르 웃었다. 달엔 흙이 없잖아요. 바보 같아요. 그래도 저는 언젠가 거기서 키울 거예요. 그녀의 꿈은 여전히 확고했다. 손흥민은 그녀의 순수한 열정에 미소를 지으며 동시에 그녀의 토마토가 폭풍에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정원 멤버들은 폭풍 대비에 총력을 기울였다. 아이들은 익은 채소를 모았고 어른들은 화단에 방수포를 덮고 나무 말뚝으로 고정했다. 제멀은 휠체어에 앉아 작은 노트북으로 날씨 예보를 확인하며 모두에게 최신 정보를 전했다. 기상청에서 플래시 홍수 경보를 발령했어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이 시스템은 밤까지 계속될 거래요. 그 말에 정원은 더욱 바빠졌다. 손흥민은 디에고와 함께 무거운 방수포를 끌어다 화단 위에 펼쳤다. 그의 손은 축구공을 다루는 데 익숙했지만 이제는 삽과 로프를 다루는데도 제법 능숙해졌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다가오는 폭풍의 위협은 피할 수 없었다. 마침내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몇 분 만에 빗줄기는 굵어졌고 곧 폭우로 변했다. 모두 안으로, 바스케스 부인이 외쳤다. 그녀는 자신의 1층 아파트를 가리켰다.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채소를 한 알음 안고 서둘러 대피소로 향했다. 손흥민은 자라와 함께 그녀의 토마토 바구니를 들고
아파트 안으로 뛰어들었다. 바스케스 부인의 작은 거실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아이들은 서로 몸을 부대끼며 자리를 잡았다. 창밖에서 폭풍은 점점 거세졌다. 바람이 어린 나무들을 휘게 했고 비는 눈앞을 가릴 정도로 쏟아졌다. 천둥이 울리자 어린 아이들이 귀를 막았다. 제 토마토! 자라가 창밖을 보며 비명을 질렀다. 그녀가 가리킨 곳에서 한 화단의 방수포가 바람에 날아가고 있었다. 괜찮아, 자라. 손흥민이 그녀를 달래며 말했다. 식물은 생각보다 튼튼해.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확신에 찬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정원에 쏟아진 그들의 노력, 그리고 그곳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왔다. 저녁이 되자 비는 잦아들지 않았다. 일터에서 오는 부모들이 젖은 채로 도착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바스케스 부인의 아파트는 점점 더 붐볐다. 제머리 노트북을 확인하며 말했다. 날씨 예보가 더 나빠졌어요. 밤새 홍수가 계속될 거래요. 그 말에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이건 단순한 폭풍이 아니었다. 이 정원은 그들의 식량, 그들의 자부심, 그들의 공동체의 심장이었다. 손흥민은 그들의 상실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마리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창밖을 응시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몇 달 동안 그녀를 알아오며 그는 그녀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내일 아침 일찍 와서 피해를 확인할게요. 그가 마리아에게 약속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마치 폭풍이 전혀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손흥민이 정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참담한 광경을 마주했다. 정원은 진흙 호수로 변해 있었다. 물이 빠지면서 피해의 전모가 드러났다. 새로 심은 화단은 대부분 떠내려갔고 모종들은 뿌리째 뽑혀 흩어져 있었다. 자라의 토마토 화단은 진흙과 부서진 지지대만 남아 있었다. 심지어 오래된 화단들도 피해를 입어 많은 식물이 납작해지거나 진흙에 묻혀 있었다. 마리아는 정원 한가운데 서서 피해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다른 멤버들도 하나둘 도착하며 희망이 깨지는 순간을 마주했다. 자라는 아버지 데이비드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토마토가 있던 곳을 바라보았다. 제멀은 정원 입구에 휠체어를 멈추고 진흙 때문에 더 들어갈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무너진 화단에 고정되어 있었다. 모두 다.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다. 다 잃었어요. 다 잃은 건 아니에요. 디에고가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깊은 뿌리 채소들은 살아남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제 수확한 것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의 말은 현실을 가릴 수 없었다. 몇 달간의 노력이 하룻밤 사이에 파괴되었다. 손흥민은 그들의 상실감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건 단순히 식물과 흙이 떠내려간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그들의 안정, 연결, 그리고 희망이었다. 그는 마리아를 찾아갔다. 그녀는 진흙 속에서 도구를 건지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손흥민은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다시 보았다. 다시 지을 거예요. 그가 단호히 말했다. 전보다 더 좋아질 거예요. 마리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흥민 씨, 어떤 건 돈이나 의지로 고칠 수 없어요. 이 정원은 몇 년에 걸쳐 만들어진 거예요. 토양, 균형, 어떤 작물이 어디서 잘 자라는지에 대한 지식.
우리가 잃은 건 식물만이 아니에요. 다른 멤버들이 모여들며 슬픔과 충격의 표정을 지었다. 손흥민은 평소에 자신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였고 수많은 도전을 극복해왔다. 하지만 이 순간 그는 폭풍의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의 돈과 명성은 이곳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때 작은 손이 그의 손을 잡았다. 잘하였다. 그녀의 눈은 울어서 붉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미스터 흥민. 그녀가 말했다. 폭풍이 망칠 수 없는 정원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단순한 질문, 어린아이의 직설적인 말투는 손흥민의 무력감을 꿰뚫었다. 폭풍이 망칠 수 없는 정원. 그가 천천히 되뇌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미 가능성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자라,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그는 진흙으로 뒤덮인 정원을 둘러보았다. 이제 그는 이곳을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보았다. 이건 잃은 것을 대체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정원을 상상하는 일이었다. 여러분,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지금 이 진흙 속에서도 회의할 수 있을까요? 멤버들은 진흙 속에 서거나 넘어지지 않은 몇 개의 벤치에 앉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체념이 깃들어 있었지만 손흥민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지금은 절망적으로 보이죠. 그가 시작했다. 하지만 폭풍에도 끄떡없는 정원을 만들면 어떨까요? 1년 내내 좋은 날씨가 아니어도 음식을 기를 수 있는 곳. 제멀! 그가 소년을 불렀다. 너 말했던 그 수경 재배 시스템. 그런 걸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제멀이 휠체어를 앞으로 밀며 눈을 빛냈다. 온실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실 이상이에요. 손흥민의 목소리에 열정이 묻어났다. 실내외 혼합 재배 공간, 고급 배수 시스템, 폭풍을 적이 아니라 자원으로 바꾸는 빗물 수집 시스템, 이동 가능한 화단을 만들어 폭풍이 오면 안으로 들일 수도 있고요. 그의 말을 들으며 몇몇 얼굴에 희망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여전히 현실적이었다. 이건 엄청난 돈이 들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설을 짓는 거잖아요. 제가 비용을 낼게요. 손흥민이 즉시 말했다. 데이비드가 고개를 저었다. 우린 자선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이 정원은 우리가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거예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했다. 그럼 저를 자원 기여자로 생각해 주세요. 디에고는 건설 기술을, 하비에르는 화학 지식을, 소피아는 지속 가능한 재배 기술을 기여하잖아요. 저는 재료와 약간의 설계 아이디어를 기여할게요. 이 말은 사람들에게 더 받아들여질 만했다. 데이비드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땅이 필요해요. 마리아가 지적했다. 여기보다 약간 높은 곳, 사람들이 걸어서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부동산을 알아볼게요. 손흥민이 말했다. 그리고 시허가도요. 시에서 새 건축물에 까다롭죠. 바스케스 부인이 덧붙였다. 논의는 계속되었다. 절망은 잠시 잊히고 상상력이 자리를 잡았다. 아이들은 새 정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제멀은 원격으로 제어 가능한 자동 관계 시스템을 제안했고 자라는 토마토를 위한 특별한 공간을 요구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계획에 윤곽이 잡혔다. 손흥민은 상세한 설계를 준비하고 땅을 조사하겠다고 약속했고 멤버들은 파괴된 정원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을 모아 새 장소로 옮기기로 했다. 사람들은 새로운 에너지로 흩어져 정리 작업을 시작했다. 이제 이건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전환의 과정이었다. 손흥민은 진흙 묻은 신발을 신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머릿속은 새로운 정원 설계로 가득했다. 그는 어시스턴트에게
오후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열었다. 그는 축구 전술을 분석하던 열정으로 정원 설계를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배수 시스템, 이동식 화단, 빗물 수집 장치. 이건 단순한 정원이 아니었다. 이건 이 사람들의 삶을 지켜줄 성체였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 정원은 단순히 채소를 기르는 곳이 아니었다. 이건 그들의 꿈, 그들의 재능, 그리고 그들의 희망이 얽힌 곳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희망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정원 멤버들은 파괴된 정원에서 살아남은 식물들을 임시로 바스케스 부인의 작은 파티오와 이웃들의 아파트 창문 틈으로 옮겨 놓았다. 자라의 몇몇 토마토 모종은 화분에 조심스럽게 심겨져 동네 곳곳의 창틀에서 햇빛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임시 조치는 그들의 사랑하는 정원을 대체할 수 없었다. 손흥민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자라가 제안했던 폭풍이 망칠 수 없는 정원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새로운 정원, 즉 내구성 정원, Resilience Garden, 설계로 가득했다. 이는 단순한 채소밭이 아니라 폭풍과 홍수에도 끄떡없는 도시 농업의 중심지였다. 그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런던 동쪽, 현재 정원에서 불과 3블록 떨어진 약간 높은 지대에 있는 공터를 찾아냈다. 그 위치는 완벽했다. 홍수 위험이 적고 기존 정원 멤버들이 걸어서 쉽게 올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그 땅은 피어스 앤 선즈, Pierce and Sons라는 부동산 개발 회사가 소유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런던의 저렴한 주거지를 매입해 고급 콘도와 상업 단지로 바꾸는 것으로 악명 높았다. 그들의 CEO 그레고리 피어스는 손흥민과 몇 차례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인 인물이었다. 피어스는 손흥민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과시적인 낭비라고 비판했고 그의 자선 활동을 이미지 관리용 쇼라고 조롱했다. 손흥민 역시 피어스의 사업 방식, 즉 지역 주민들을 내쫓고 고급 부동산으로 이익을 챙기는 행태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이제 이 남자가 정원 커뮤니티의 꿈과 그 사이에 서 있었다. 손흥민은 마리아와 함께 피어스 앤 선즈의 화려한 다운타운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마리아가 함께 가야 한다고 고집했다. 이건 내 싸움이 아니에요, 마리아. 그가 말했다. 이건 정원의 싸움이에요. 당신이 이곳의 진정한 대표자예요. 마리아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흥민 씨, 이 정원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에요. 그녀가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 속삭였다. 몇몇 가족들에겐 생존의 문제예요. 사무실 로비는 유리와 대리석으로 장식된 차가운 공간이었다. 손흥민은 축구 경기장에서 느끼는 긴장과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압박감을 느꼈다. 그는 수많은 고위급 미팅을 소화해왔지만 이번은 달랐다. 더 개인적이고 더 절박했다. 그레고리 피어스가 그들을 맞이했다. 그의 미소는 연습된 매너였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손흥민 선수가 우리 사무실에? 이게 무슨 뜻밖의 방문입니까? 그는 마리아를 슬쩍 훑어보며 미소를 굳혔다. 이스트사이드의 공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손흥민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바스케스 아파트에서 3블록 떨어진 곳 말입니다. 피어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곳. 프라임 로케이션이죠. 우리는 거기에 고급 상업 단지를 계획 중입니다. 부티크, 와인바, 아티장 커피숍. 동네를 업그레이드할 프로젝트예요. 업그레이드요? 마리아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지금 주민들을 내쫓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말씀하시는 거죠?
피어스의 미소가 굳어졌다. 저는 경제 활성화라고 부르고 싶군요.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크게 오를 겁니다. 모두에게 이익이죠. 우리는 그 땅을 사서 커뮤니티 정원과 교육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손흥민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들의 제안을 설명했다. 공정한 시장 가격으로 땅을 매입하고 피어스 앤 선즈를 정원의 기여 스폰서로 명시하겠다는 제안이었다. 피어스는 말없이 들었다. 그러더니 의자의 등을 기대며 말했다. 정원?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묻어났다. 프라임 부동산에 채소를 키우겠다고요? 그는 채소라는 단어를 마치 더러운 것처럼 내뱉었다. 채소만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50가구 이상의 식량 안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 기회, 이 동네에 거의 없는 녹지 공간이에요. 참 감동적이군요. 피어스가 관심 없는 척 말했다. 하지만 그 땅은 상업용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농업용으론 허가가 복잡할 겁니다. 허가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게요. 손흥민이 단언했다. 피어스의 표정이 굳어졌다. 솔직히 말합시다. 손 선수. 그 땅은 내 장기 개발 전략에서 당신이 제안하는 어떤 금액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매각엔 관심 없습니다. 가격을 불러보세요. 손흥민이 도전적으로 말했다. 가격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동네의 비전에 관한 겁니다. 피어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회의를 끝냈다. 자선적인 마음은 높이 사지만 답은 아니오입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온 마리아의 어깨가 축 처졌다. 예상했던 대로군요.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직 모든 패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손흥민이 단호히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는 즉시 대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법무팀을 동원해 런던의 토지 사용 규정을 조사했다. 놀랍게도 피어스 앤 선즈의 상업, 단지 계획도 특별 허가가 필요했다. 그는 다른 부지들을 알아보았지만 커뮤니티가 접근 가능한 거리 내에서 적합한 곳은 없었다. 한편 정원 현실을 가릴 수 없었다. 몇 달간의 노력이 하룻밤 사이에 파괴되었다. 손흥민은 그들의 상실감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건 단순히 식물과 흙이 떠내려간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그들의 안정, 연결, 그리고 희망이었다. 그는 마리아를 찾아갔다. 그녀는 진흙 속에서 도구를 건지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손흥민은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다시 보았다. 다시 지을 거예요. 그가 단호히 말했다. 전보다 더 좋아질 거예요. 마리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흥민 씨, 어떤 건 돈이나 의지로 고칠 수 없어요. 이 정원은 몇 년에 걸쳐 만들어진 거예요. 토양, 균형, 어떤 작물이 어디서 잘 자라는지에 대한 지식. 우리가 잃은 건 식물만이 아니에요. 다른 멤버들이 모여들며 슬픔과 충격의 표정을 지었다. 손흥민은 평소에 자신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였고 수많은 도전을 극복해왔다. 하지만 이 순간 그는 폭풍의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의 돈과 명성은 이곳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때 작은 손이 그의 손을 잡았다. 자라였다. 그녀의 눈은 울어서 붉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미스터 흥민. 그녀가 말했다. 폭풍이 망칠 수 없는 정원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단순한 질문, 어린아이의 직설적인 말투는 손흥민의 무력감을 꿰뚫었다. 폭풍이 망칠 수 없는 정원. 그가 천천히 되뇌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미 가능성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자라,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그는 진흙으로 뒤덮인 정원을 둘러보았다.
이제 그는 이곳을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보았다. 이건 잃은 것을 대체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정원을 상상하는 일이었다. 여러분!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지금 이 진흙 속에서도 회의할 수 있을까요? 멤버들은 진흙 속에 서거나 넘어지지 않은 몇 개의 벤치에 앉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체념이 깃들어 있었지만 손흥민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지금은 절망적으로 보이죠. 그가 시작했다. 하지만 폭풍에도 끄떡없는 정원을 만들면 어떨까요? 1년 내내 좋은 날씨가 아니어도 음식을 기를 수 있는 곳. 제멀! 그가 소년을 불렀다. 너 말했던 그 수경 재배 시스템, 그런 걸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제멀이 휠체어를 앞으로 밀며 눈을 빛냈다. 온실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실 이상이에요. 손흥민의 목소리에 열정이 묻어났다. 실내외 혼합 재배 공간, 고급 배수 시스템, 폭풍을 적이 아니라 자원으로 바꾸는 빗물 수집 시스템, 이동 가능한 화단을 만들어 폭풍이 오면 안으로 들일 수도 있고요. 그의 말을 들으며 몇몇 얼굴에 희망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여전히 현실적이었다. 이건 엄청난 돈이 들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설을 짓는 거잖아요. 제가 비용을 낼게요. 손흥민이 즉시 말했다. 데이비드가 고개를 저었다. 우린 자선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이 정원은 우리가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거예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했다. 그럼 저를 자원 기여자로 생각해 주세요. 디에고는 건설 기술을, 하비에르는 화학 지식을, 소피아는 지속 가능한 재배 기술을 기여하잖아요. 저는 재료와 약간의 설계 아이디어를 기여할게요. 이 말은 사람들에게 더 받아들여질 만했다. 데이비드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땅이 필요해요. 마리아가 지적했다. 여기보다 약간 높은 곳, 사람들이 걸어서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부동산을 알아볼게요. 손흥민이 말했다. 그리고 시 허가도요. 시에서 새 건축물에 까다롭죠. 바스케스 부인이 덧붙였다. 논의는 계속되었다. 절망은 잠시 잊히고 상상력이 자리를 잡았다. 아이들은 새 정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제멀은 원격으로 제어 가능한 자동 관계 시스템을 제안했고, 자라는 토마토를 위한 특별한 공간을 요구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계획에 윤곽이 잡혔다. 손흥민은 상세한 설계를 준비하고 땅을 조사하겠다고 약속했고, 멤버들은 파괴된 정원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을 모아 새 장소로 옮기기로 했다. 사람들은 새로운 에너지로 흩어져 정리 작업을 시작했다. 이제 이건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전환의 과정이었다. 손흥민은 진흙 묻은 신발을 신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머릿속은 새로운 정원 설계로 가득했다. 그는 어시스턴트에게 오후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열었다. 그는 축구 전술을 분석하던 열정으로 정원 설계를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배수 시스템, 이동식 화단, 빗물 수집 장치. 이건 단순한 정원이 아니었다. 이건 이 사람들의 삶을 지켜줄 성체였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 정원은 단순히 채소를 기르는 곳이 아니었다. 이건 그들의 꿈, 그들의 재능, 그리고 그들의 희망이 얽힌 곳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희망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내구성 정원 Resilience Garden의 개장은 런던의 동쪽 동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지 6개월 만에 정원 멤버들의 꿈은 현실이 되었다. 피어스 앤 선즈로부터 공터를 매입하는 데 성공한 것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었다. 이는 손흥민의 끈질긴 노력과 커뮤니티의 단합된 목소리, 그리고
지역 사회의 지지를 통해 얻은 승리였다. 그레고리 피어스는 결국 공개적인 압력과 손흥민이 뒤에서 조용히 협상한 별도의 사업 허가 관련 혜택에 굴복했다. 새 정원은 단순한 채소밭을 넘어섰다. 투명한 돔 아래 실내 재배 공간과 폭풍에도 끄떡없는 야외 화단이 조화를 이루었고, 태양광 패널과 혁신적인 빗물 수집 시스템이 에너지와 물을 자급자족하게 했다. 아이들은 이곳을 애정 어린 별명으로 스톰 가든이라 불렀다. 그러나 정원의 물리적 구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 마리아는 이제 정식으로 델가도 박사로 불리며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도시, 농업 기술을 연구하는 팀을 이끌었다. 그녀의 논문은 다시 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녀는 정원에서 실험한 결과를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다. 하비에르는 그녀와 함께 일하며 그의 화학 지식을 토양 개선과 천연 비료 개발에 적용했다. 데이비드는 정원의 추가 구조물을 설계하며 나이지리아에서 공부했던 건축 공학 지식을 마침내 활용했다. 커뮤니티는 단순히 정원을 복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숨겨진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는 무대를 만들었다. 손흥민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새로운 목적을 찾았다. 그는 스파크 오브 탤런트, 스파크 오브 탤런트라는 조직을 설립했다. 이 조직은 자격증 문제, 언어 장벽 혹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재능이 묻힌 사람들을 찾아내 그들의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전념했다. 그는 마리아의 집에서 보낸 그날 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바를 잊을 수 없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인류의 가장 큰 낭비라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스파크 오브 탤런트는 빠르게 성장했다. 첫 6개월 동안 조직은 런던 전역에서 100명 이상의 숨겨진 재능을 발굴했고, 그중 30명이 자신에게 맞는 경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 아이샤는 파키스탄에서 교사로 일했던 경험을 인정받아 다시 교직에 복귀할 자격을 얻었다. 제멀은 기술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아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여름이면 손흥민의 축구클럽 데이터 분석팀에서 인턴십을 할 예정이었다. 소피아는 그녀의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아 지역 예술 프로그램에 등록되었고, 정원의 표지판 디자인을 넘어 지역 갤러리에서 전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정원 개장일은 축제와도 같았다. 동네 주민들, 지역 언론, 심지어 몇몇 시의원까지 참석했다. 손흥민은 중앙 무대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앞에는 자라, 제멀, 마리아, 그리고 수많은 정원 멤버들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이 정원은 단순히 채소를 기르는 곳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잠재력을 키우는 곳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 그리고 이 도시에 숨겨진 수많은 재능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의 연설은 박수갈채로 이어졌다. 잘하는 무대로 뛰어올라 그의 손을 잡고 외쳤다. 미스터 흥민이 최고예요. 그 순수한 외침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 모든 여정이 그녀의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폭풍이 망칠 수 없는 정원. 그 단순한 아이디어가 여기까지 왔다. 개장식이 끝난 후 손흥민은 정원의 토마토 구역에서 자라와 함께 걸었다. 그녀의 토마토는 이제 최첨단 수직 재배 시스템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녀가 직접 설계에 참여한 이 시스템은 그녀의 가족을 먹일 뿐 아니라 정원의 커뮤니티 마켓에서 판매될 만큼 충분한 수확을 냈다. 이제 달에서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라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긴 집이니까.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여기가 최고지, 자라.
그는 그녀의 말에 진심으로 동의했다. 이 정원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다. 이건 집이었고 가족이었으며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는 제머를 찾아갔다. 소녀는 휠체어에 맞춘 새로운 화단에서 작업 중이었다. 그의 노트북은 옆에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정원의 수확량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이 떠 있었다. 새 모니터링 프로그램 끝냈어요. 제머리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제 날씨 예보를 기반으로 물 필요량을 예측할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해, 제멀. 손흥민이 진심으로 감탄했다. 인턴십 제안에 대해 더 생각해봤어? 제멀이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여름에 시작하고 싶어요. 진짜로 나중에 데이터 분석가가 될 수 있을까요? 분석가가 아니라 팀을 이끄는 리더가 될 거야. 손흥민이 웃으며 말했다. 그는 과장이 아니라 제멀의 잠재력을 진심으로 믿었다. 정원 한쪽에서는 아이샤가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지역 학교에서 시간제 교사로 일하며 정원에서 여는 무료 수업으로 동네 아이들을 돕고 있었다. 소피아는 새로운 표지판을 그리고 있었고 그녀의 밝은 색채는 정원에 생기를 더했다. 디에고는 관계 시스템을 점검하며 그의 직관적인 설계가 정원의 효율성을 높였다. 하비에르는 한쪽에서 토양 샘플을 분석하며 다음 시즌에 더 나은 수확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손흥민은 이 모든 장면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곳은 단순히 채소를 기르는 곳이 아니었다. 이건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곳이었다. 그는 마리아를 찾아갔다. 그녀는 정원의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었다. 흥민 씨, 이 모든 게 당신이 마리아를 따라온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때 누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했겠어요? 저도 몰랐어요. 손흥민이 솔직히 말했다. 그날은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 호기심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인생도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흥민 씨. 스파크 오브 탤런트, 얼마나 더 멀리 갈 건가요? 그 질문은 손흥민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는 이미 전국으로 조직을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런던을 넘어 영국 전역, 그리고 언젠가는 세계로. 그는 인류의 가장 큰 자원이 기술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잠재력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 잠재력을 낭비하는 것은 가장 큰 죄였다. 그날 저녁, 손흥민은 정원 한가운데 서서 아이들과 축구를 했다. 자라와 제머리 팀을 나누어 그를 상대로 공을 뺏으려 달려들었다. 그는 공을 몰며 웃었다. 경기장에서의 골보다 이 순간의 웃음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 여정이 단순히 정원을 짓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건 그의 삶, 그리고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 여정이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런던의 회색 하늘은 오늘 유난히 맑았다. 그는 자라의 토마토, 제멀의 프로그램, 마리아의 연구, 그리고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꿈을 생각했다. 이 정원은 단순한 채소밭이 아니었다. 이건 인간 잠재력의 증거였다. 그리고 그는 그 잠재력을 끝까지 지켜낼 각오였다.